큰 거 안 바래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요동하는 내 마음, 의식과 무의식에서요. 무의식에서 또 안 좋은 게 올라오죠. 그게 또 의식으로 드러날 때 의식은 또 대책 없이 만나요. 갑자기 불안감을 만나는 게 저 무의식에서는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쌓였던 것들이 또 나와요. 습관화됐던 게 나와요. 불안이 습관화되신 분은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잠깐 평화가 와도 못 견뎌요. 다시 불안해져야 그래 이게 원래 나지 하고. 뭐 좀 안 되던 사람은 갑자기 잘 되면 불안해져요. 안 돼야 좀 안심이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별게 아니고요. 누구는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저 무의식에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저장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 당연한 것처럼 저장을 다시 시켜야죠. 재밌는 거는 무의식은요,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저장을 하면 재입력이 되면 또 그게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사들이 계속해서 수행을 수도사나 선사들이 하시다 보면 행복이 습관이 돼요. 불안한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내 마음이 요즘 이상하지? 그럼 다시 명상을 해서 또 돌려놓는데 이 일이 되게 쉽게 일어나요. 그게 원래 당연한 거니까. 근데 불안이 당연하면은요, 잠깐의 행복도 오히려 더 불안을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불안이 없어졌지? 그러면서 또 불안해져요, 다시. 예.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신기하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데 별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아요, 공식은. 예. 뭘 자꾸 이렇게 친숙하게 어떤 걸 습관으로 삼느냐인데 다만 불안은 우리가 쉽게 부정적인 생각은 쉽게 우리가 만나고 자꾸 접촉하니까 습관화되기가 쉬운데 행복한 마음은 잘 못 만나다 보니까 습관화되기가 당연히 어렵죠. 별로 좋을 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좋을 일이 생긴 뒤에 좋아해야지 하면은 못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시고 의식은 좋은 의지를 먹어도 무의식이 방해하면은 일이 잘 안 되니까요. 무의식이 더 거대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 전공하신 분들이 의식이 골프공이면 무의식은 농구공이다. 크기가 이 정도 비교를 해야 된다 하는 말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요. 발언권이 지금 별로 없죠. 의식한테. 의식이 난 오늘부터 12시간씩 수행라고 해도 저 무의식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무의식엔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죠. 늘 늘어져서 자는 게 저장이 돼 있는데 갑자기 나는 12시간씩 오늘 수행하면요. 무의식하고 충돌이 나서요. 무의식이 속에서 올려보내요. 그만하자. 빨리 그런 생각을 접자. 빨리 쉬자.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는 강력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하던 거기 때문에 나의 취약점이에요. 딱 무의식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의식에 딱 드러나는 순간 되게 나약하게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이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그래서 구원군을 하나 불러야 돼요. 의식 무의식보다 더 강력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참나자리. 그거를 초의식이라고 합니다. 슈퍼의식. 이 슈퍼의식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슈퍼맨 찾듯이 의식이 좋은 일 해보자는데 무의식이 방해를 해요. 뭐처럼 좋은 생각을 했는데 무의식이 넌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도와줄 수 없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그런 습관이 저장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평소에 저장해 놓은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무의식은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다 일을 진행할 수 있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반면 여러분이 자꾸 습관을 가졌던 거, 그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 가졌던 거는요, 여러분이 의식 못해도 다 일어나요. 여러분 평소에 걸으실 때 의식하면서 걷지 않으세요. 그냥 걷고 있죠. 어느새 여기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 계실 거예요. 별로 의식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한번 걸으시려면요. 몸무게 다 고려해야죠. 디딜 땅 고려해야죠. 체중 어디다 어느 만큼 힘을 실을지 다 결정해서 이걸 계속해서 걸어가신 건데 과정이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처리가 돼요. 많은 일이. 그래서 우리 일상의 90%는 무의식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님들이. 그러니까 그 무의식의 그 강대한 힘을 설득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을 좀 돕게 설득하면요. 무의식이 도와주면 쉽게 처리돼요. 무의식이 돕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이제 아주 쉬워져요.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무의식을 이제 저장을 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행도 이런 명상도요. 몰라 하는 것도 무의식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쉽게 꺼내서 쓸 수가 없죠. 내 것이 아니에요. 몇 번 해본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걸 지금 뇌로도 설명하는데요. 무의식 하니까 마음의 영역이라 설명이 좀 안 하다으시면 뇌에 우리가 의식을 먹은 건 뇌의 변화를 남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뇌의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만났다 흩어졌다 하면서 매일 이동을 합니다. 매 순간 움직이는데 내가 뭔 일을 하나 하죠. 몰라를 하려고 하면 몰라를 하는데 다 뇌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몰라 하나를 해도 모른다고 해야죠. 적절하게 생각 끊어줘야죠. 이런 복잡한 연산을 뇌가 하는데 그럼 뇌는 그 계산을 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신경세포들을 다시 재조합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루 하시고 내일부터 안 하면요. 뇌는 더 안 하는구나 하고 다시 끊어버려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그 일에 맞게 뇌를 최적화시켜놔요. 사람들 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최적화가 그쪽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인 거죠. 잘 안 되는 거는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건 뇌가 한 달 전에 한 번 하고 안 한 일을 지금 뇌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일에 유리하게 뇌를 다 구성해 놨는데 즉 무의식에 이미 그게 세팅이 됐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하시려니까 뇌가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보시면 한 10년 하던 일이라도 한 1, 2년 쉬고 다시 하려고 하면 낯설 거예요. 뇌가 벌써 또 다시 세팅을 다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하면 근데 이게 유리한 게요. 오래 습관화됐던 일은 금방 다시 맞춰요. 뇌가. 그런데 습관화가 안 됐던 일은 다시 맞추기가 힘듭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은 습관 들이시려면 꾸준히 하셔야 되고 수시로 하셔야 되고 그거를 재밌다 재미없다 생각 올라올 때 몰라라고 하시고 그냥 계속 하셔야 돼요. 무의식에선 당연히 거부하게 돼 있어요. 안 하던 일을 하니까 재미없다라고 하고 그전에 했던 일은 뭐 얼마나 좋은 일을 했나요? 한 것도 아닌데 이 일에 대해서만 유독 거부한다 하는 거는 습관화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호감도 없고 좋다는 마음도 없고 습관화도 안 돼 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호감이 없다는 거는 의식 무의식이 다 또 관여하는 일이지만 의식이 지금 1차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죠. 갑자기 명상하시라고 그러면 의식이 납득을 잘 못해요. 왜 해야 되는지. 무의식도 안 도와줘요. 습관화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될 일이 작심삼일이라고 하지만 3일까지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생각 먹었다가 그대로 생각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지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걸로 그걸 만들어야 유리하겠다고 의식이 곰곰이 따져 보셔서 내가 호감은 아닌데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제 호감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무의식을 설득해야 돼요. 무의식에까지 비호감이라고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무의식을 설득해야 되니까 재밌는 것처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하시면서 재밌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없다는 사실만 잊어버리시면 돼요. 비호감이라는 것만 계속 몰라 하시면서 또 하세요. 또 하시고 하다면 이제 습관화가 되면 뇌도 거기에 최적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한 일은 내일 하기 좀 쉬워져요. 그러면 좀 쉬워져요. 그러다가 어떤 때가 오냐면요. 뭔가 하는데 되게 편하다 할 때가 오면 습관화가 꽤 되신 거예요. 하는데 참 편하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전엔 진짜 힘들었던 일인데 한번 마음 먹고 앉기까지도 힘들었고 그걸 버티기도 힘들었고 하는데 요즘에 하는데 되게 수월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습관화가 된 건데 그때 방심하시면 안 돼요. 겨우 지금 세팅해놨는데 사람들은 또 마음이 묘한 게요. 이제 좀 되네 하면 이제 안심하고 그때부터 안 해요. 열심히 고생하다가 겨우 이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좀 나오려고 할 때 보통 또 멈춰요.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라든가. 그래서 그러고 나면 다시 다 헝클어져 있어요. 다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좀 편해질 때 그때 방심하지 마시고 더 편하니까 더 재밌게 하시면 이게 나는 영 재미가 안 붙더라 하지 마시고요. 재미없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재미없다는 생각만 몰라 하세요. 억지로 막 재밌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더라도 재미없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방치하지 마시고 모르겠는데? 괜찮은데? 라고 하세요. 괜찮아라는 말은 제 5분 몰이 책 보시면 나오지만 지금 딱 좋아라는 뜻이에요. 난 더 바라는 거 없어. 지금이 최고야. 지금 딱 좋아라고 하시면 반발이 더 무의식이 반발을 더 못해요. 무의식의 반발을 막는 말들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 더 재밌는 일 있지 않아? 모르겠는데? 라고 판단을 중지시켜버려요. 지금 딱 괜찮은데? 그럼 무의식이 반발을 더 못해요. 그리고 무의식이 반발을 못하게 하는 그 힘이
몰라 괜찮아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이 싫다는 생각만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뇌는 좋아하시는 줄 알고 슈퍼의식, 참나가 발동해요. 좋아하는 일 할 때만 나오는 슈퍼의식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발동해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뭔 일이 편해지고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러는 거는요. 참 슈퍼의식이 지금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참나가 바로 나오는데 대부분의 이렇게 수도하는 분들이 절에서나 어디 가정에서 참선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는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견성에 대한 스트레스, 깨달음에 대한 스트레스.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니까 얼마나 참나가 쥐어짜내듯이 나오는 거죠. 참나가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첫째는 절대 목표를 과하게 설정하시지 말고 목표를요. 그 최종 목표는 견성이라 하더라도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중간 목표를 정해서 오늘의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오늘의 목표는 1시간 즐겁게 하기, 앉아서 즐겁게 있기, 이게 목표여야 돼요. 이게 납득을 또 하셔야 돼요. 이 목표만 지켜지면 최종 목표는 당연히 오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간 목표를 즐기셔야 돼요. 중간 목표는 내가 즐길만 해야 돼요. 아니면 오늘 10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몰라 하기, 요거는 좀 내가 즐길만 하다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좀 즐거워지면 20분으로 바꾸고 이렇게. 안 그러면은 영원히 재미없는 일이 돼서 이 깨달음까지 갈 생각까지 하면 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시는데, 이렇게 정하면은 해질만 해요. 고시 공부도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할 것 몰입해서 이걸 목표로 정하시면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난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걸 먼저 세우시면요 공부가 안 돼요. 10시간을 고민하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10시간씩 고민해요. 하루에 고민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데 그렇게 돼요. 실제로 엄청난 어떤 과제를 맡으시면요 아무것도 못한 채로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길게 보내요. 이때 몰입을 아시는 분이라면 목표는 잠시 몰라 하시고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 과정을 설계하게 되고 오늘의 목표가 세워지죠. 그럼 그거에만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재밌게 할 연구만 하셔야 되고,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다 보면 당연히 목표는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세우시고 그 목표를 즐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도 똑같다고 봅니다. 영적 고시예요. 영적 고시를 합격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또 누구는 이게 다 같이 합격을 못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옆에서 합격생들 소식이 들려오면 더 불안해집니다. 쟤는 합격했다는데, 천국 갔다는데 나는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쓸데없는 스트레스까지 몰려옵니다. 제가 해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누가 또 뭐 좀 봤다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그날 공부가 의지는 불타지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게 특히나 이 영적인 고시는요 마음이 정말로 화평하고 고요해질 때 얻는 건데 특히나 힘들어요. 다른 거랑 또 틀려요. 세속의 고시랑 틀려서 이 합격을 하려면 마음을 더 비워야 되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죠. 무형의 세계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풀 길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중요한 과목이에요. 마음 관리라는 게 모든 고시에는 이 과목이 하나 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합격을 못합니다. 근데 세속의 시험은 그래도 합격하는데요. 욕심으로라도. 이거는 진짜 욕심 비워야 되는 공부거든요. 마음을 비우셔야 돼.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몰라 괜찮아 하면서 기분이 흐뭇해질 수 있으면 자질이 있으세요. 이 영적인 고시를 합격할 자질이 있으세요. 견성이고 나발이고 모른다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신경 쓰는 한에는 여러분은 달인이 못 됩니다. 천국 가네 못 가네 이런 거 신경 쓰는 한에는 달인이 못 돼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라고 하시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대로 천국이에요. 거기가. 근데 쥐고 있어요. 뭘 잔뜩. 나 뭐 해야 된다. 남보다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 치고 공부되는 분을 못 봤어요. 다 내려놓고 질투니 뭐니 이런 감정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나는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만 했는데 내려놓기만 했는데 지복이 내 안에 있구나. 지극한 행복이 내 안에 원래 있었구나. 이거 아시는 게 제일 첩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루시려면 의식과 무의식을 잘 쓰셔야 돼요. 슈퍼의식, 제 5분 몰입책 보면 있습니다. 슈퍼의식, 무의식, 의식이요. 이 태양빛이 지금 슈퍼의식이 태양빛이라면 요 태양빛을 딱 하나로 집중할 수 있어야 그 불이 나잖아요. 의식이 돋보기 역할을 해요. 의식이 난 몰라 할 거야 라고 정확히 초점을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즐기면서 비호감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걸 몰라로 차단하시다 보면 태양빛이 직통으로 그 의식에 집중하시는 그 자리를 때려줍니다. 돋보기에 태양빛이 때려주는 거 장애 없이. 그러면 불이 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냐면 몰입이 일어나면서 신바람이 나버려요. 희열이 올라와요. 요거를 마음대로 쓰시면 이제 몰입을 잘하는 거고, 참선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사선정 이런 거는 사실은 하시면 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합니다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선정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지금 대상에 몰입을 해서 신바람을 나게 할 수 있느냐, 태양빛을 끌어다 쓸 수 있느냐, 슈퍼의식이 발동해서 기분이 좋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만 잘 하시면 돼요. 이걸 하시면요, 대상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대상에서 이 대상을 하는 내내 제가 깨어있고 신바람이 날 수 있고, 이 포커스를 나 자신한테 맞추면요, 사선정인이 뭐니 하는 건 자동으로 일어나요. 내가 나한테 정확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면요, 뭐 몇 선정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내가 나를 보고 잡음 없이 순수하게 참나를 즐기면서 희열에 빠진 상태, 그거를 이제 단계를 나눠서 몇 선정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그 힘이에요. 나는 몰입할 수 있느냐. 그래서 대상 가지고 처음에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대상에 몰입을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떻게 몰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에 먼저 몰입하는 힘을 기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몰입, 나 자신에 대한 몰입도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이런 거 잘 해보세요. 뭔 일 할 때 그럼 이 일만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몰라 하는 것도 일인데, 몰라 하나 하는데 그렇게 잡음에 시달리면 참 희망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이 무의식을 설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몰라 하면 무의식이 설득이 안 돼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셔야 돼요. 몰라 한마디에, 몰라는 지금 의식이 합니다. 몰라라고 의식이 말했죠. 내 의식이 말했잖아요. 근데 저 내면을 설득하려면요, 진짜 잠깐이라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 이름도 모르겠다는 그 기분을 좀 불러일으키면 무의식까지 좀 설득이 돼요. 그러고 나면 슈퍼의식이 장애 없이 확 뚫고 나옵니다. 언제 나왔다는 걸 아느냐? 기분이 괜찮아져요. 진짜 걱정이 없어지고 모르는데도 마음이 화평해요. 이게 슈퍼의식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끌어내진 거예요. 내 노력으로 인해. 그래서 의식이 몰라라고 하고 무의식이 진짜 모르는 것 같이 느끼면서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잡음들을 잠시 무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속까지 무시를 하면은 나타나요. 근데 말로는 몰라 했는데 안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받고 있으면 다시 의식이 시끄러워져 버리죠. 몰라 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 하는 게 속에서 쭉 올라오는. 그럼 그 말 다 듣고 있다 보면요, 내 의식은 지금 애초에 뭘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도달해요. 그래서 몰라 한마디 할 때 좀 무겁게 딱 돌리세요. 몰라 할 때는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면서 생각을 좀 끊으시고요. 괜찮아 할 때는 진짜 걱정이 없다는 느낌을 잠깐 가져보세요. 잠깐. 그때 잠깐 살만해졌다 하는 게 슈퍼의식이 나타났기 때문에 살만해진 거예요. 슈퍼의식이 등장해야만 여러분은 뭔가 화평하고 살만하고 걱정 없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슈퍼의식이 처음 등장해도요, 내 몸에서 호르몬이 아직 안 나오고 저 무의식까지 완전히 설득이 안 될 때는요, 아직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화평하지만 좀 불안한 상태가 처음엔 흐를 거예요. 긴장감 속에서. 그럴 때도 여전히 다른 답은 없습니다. 여전히 모르겠다. 여전히 괜찮다. 자꾸 그렇게만 밀고 나가시면 무의식이 설득이 됩니다. 조용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어떤 깨지지 않는 어떤 평화가 딱 내 내면에 확립이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참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참나가 별게 아니고
그때의 의식 상태가 참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게 내 순수한 모습이지 하고 이렇게 즐기시면,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엔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도 슈퍼의식이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는 슈퍼의식이 그때 내 마음에 강력하게 등장한 거지.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강하게 등장을 하지 않았어도 슈퍼의식이 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라는 놈이 슈퍼의식이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마음이 이렇게 작동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늘 있거든요. 지금도 제 얘기 들으실 때 나라는 게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으면서 내가 누구 얘기 듣고 있네 하면 의식이고, 저 내면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무의식적 반응을 하고 계시면 그건 무의식의 영역이지만, 그걸 넘어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어떤 습관도 물들지 못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다 뭔 습관을 입히고 행동을 하게 하고 울고 웃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놈이 초의식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의식인데 의식하고 일반적인 의식도 아니고 무의식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느껴보시고 지금 한번 또 느껴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들으시는 나를 느끼시려면 몰라라고만 하세요. 제가 의식과 무의식에만 빠지지 마세요. 무의식에 빠지면 습관이 나와요. 습관대로 하고 계시는 거는 초의식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영역이지. 의식대로 하면은 의식은 말은 하는데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슈퍼의식 상태에서는요, 무의식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요. 슈퍼의식 때는 놀라운 게 무의식이 협조를 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습관들이나 정보도 이제 좋겠어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무의식에 들어있던 정보를 꺼내서 써요. 그래서 슈퍼의식 상태에서는 영감과 창의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 나는 잊고 있었는데 저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들이 하나씩 이렇게 필요할 때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는 건데 필요할 때 꺼내서 쓰질 못하거든요. 검색을 못했는데 슈퍼의식 상태에서 의식이 뭔 말을 하면요, 검색이 금방금방 되면서 무의식에서 올라와요. 정보들이.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게 기억이 나고 안 되던 게 돼요. 안 되던 것도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무의식이 최대한 협조를 해줘요. 내가 갖고 있던 좋은 정보나 습관들을 꺼내서 적시에 적절하게 쓸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식으로 하려면 못해요. 김연아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하려면 몸에다가 좋은 습관을 엄청나게 해놓은 다음에 시합할 때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사실은 깨어서 하는 거예요. 정신만 딱 차리고 이 슈퍼의식이 발동해가지고 반쯤 미쳐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이 협조를 해줘요. 돌 때 돌아야 할 기술들이 적절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거를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손발이 다 따로 놀게 될 거예요. 겁도 나죠. 의식적으로 하려고 덤비면요, 무의식에서 불안감 올라오죠. 의식이 계산을 해서 하려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몰라 하고 깨어서 그냥 해버리면요, 의식도 좋은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무의식에서는 평소에 내가 익혀놨던 그 재능들이 다 튀어나온 가장 좋은 모습. 똑같아요. 우리가 시험 하나 볼 때도요, 평소에 지식을 다 넣어놨는데 시험장 딱 갔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은 불안해하고 이제 무의식에서는요, 그 무의식도 이제 불안감 속에서 작동하니까 무의식에 들어있던 정보 꺼내 쓰질 못해요.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는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의식은 완전히 이제 초조와 불안 속에 빠져서 멘붕이 왔고, 무의식에서는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정보를 보내주지 않으면요, 오히려 불안감만 계속 무의식에서 더 복돋아주면 이 의식은 시험을 치를 수가 없죠. 작은 일 하나도 그런데요, 수행은 더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몰라 하나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장황하게 드린 거는, 몰라 하나 할 때도요, 제 5분 몰입책에 다 써놓은 얘기인데 이제 자세한 거 보시려면 몰입책 보시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돼요. 실제 하실 때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심리학적인 지식을, 그런 지혜를 갖고서 몰입 하나를 하고 몰라 하나를 하신다면요, 여러분 마음을 훨씬 쉽게 다스리실 수 있겠죠. 이런 원리를 모르시고 자꾸 내 마음이 뭐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끼시면 안 돼요. 마음도 컴퓨터 같아서 잘 쓰면 문제가 안 일어나고요, 우리가 뭔가 잘 모르고 쓸 때 문제가 나는데 문제 났다고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고장이 나면 큰일 난 거죠. 지옥문이 열린 건데, 아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몇 개
손대면 다시 돌아간다고요. 예, 이런 거라는 걸 좀 아시고, 마음,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기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을 모르고 명상을 하시면 명상을 해도 잘 안 돼요. 명상 하나 하는 것도 마음을 다 써서 하는 건데, 몰라 하나 할 때도 의식, 무의식, 초의식이 다 동원돼야 뭐가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몰라 하면서 나는 몰라 하면요, 속에서 자꾸 뭘 몰라라는 말이 올라와요. 그럼 당연한 얘기인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관문 1차 관문에서 막혀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아시고, 아, 내가 의식적으로 말만 하고 있지 전혀 지금 내면까지 몰라라는 느낌이, 기운이 저 내면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저 속까지 좀 몰라 한다는 느낌을 좀 가지시면서 하시면, 마음 깊이 모르겠다 하고 계시면요, 뭔가 속에서 응어리진 게 툭 풀어지면서 슈퍼의식이 나타나면서 기뻐지고 화평해지고 걱정이 없어지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 마음의 원리를 알고 쓰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 할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몰라 할 때도 그런 게 아니고, 몰라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하기 싫은 일 하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하기 싫은 일 하실 때 똑같이 무의식에서 이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야 라고 계속 천둥처럼 내 마음에서 울립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야. 왜 하는 거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 일에 몰입을 못해요.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앉아서 해요. 잠깐 하려다가 또 다시 기억해내요. 난 이 일을 싫어하는 일이고, 이 귀한 시간, 이 좋은 날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 걸까부터 해서 내 처지 비관하다가, 이걸 시킨 사람 원망하다가, 시킨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된 처지가 원망이 되죠. 불특정 다수를 원망하게 돼요. 원망을 하고 싶죠. 하기 싫으니까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본질은 되게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자꾸 책임자를 찾고 누구를 원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게 되면 끝날 일이에요. 이 감성이 충만할수록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 처지가 이걸 해야 될 일인데, 막 이렇게 원망할 사람만 찾아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다고 해서 원망한다고 풀리는 것도 아닌데, 잠깐 편해보자고 그걸 찾아요. 이 과학적으로 실험됐는데요. 이렇게 어디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욕을 하면 덜 아프대요. 우리 몸이. 욕을 하면 덜. 요즘 애들이 욕을 많이 하죠.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욕한다고 뭐라고 하시기보다 욕을 할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가 만땅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욕을 하면 덜 아프대요. 한번 어디 부딪히실 때 한번 해보세요. 욕을 하면 좀 덜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누굴 찾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고 있다고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재밌게 해야 끝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몰입을 하시자는 거예요. 단순히 욕하고 있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처방을 하자. 몰입을 하자.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하고, 이게 싫은 일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요, 완전히 하기 싫은 일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보면 슈퍼의식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재미를 붙일 수가 없고요. 하고 있다 보면 슈퍼의식이 올라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슈퍼의식이 왜 올라오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라와요. 재미없단 말을 안 하니까 올라와요. 근데 재미없단 말을 하고 원망을 하시면 일시적으로는 이게 좀 풀리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는 안 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슈퍼의식을 진정 꺼내 써버리면요, 그 일도 재밌는 일이라는 추억이 생겨요. 되게 싫은 일이었는데 내가 되게 재밌게 했다는 추억이 생겨요. 그럼 다음에 할 때는 무의식이 좀 애매하겠죠. 그거 너 싫어하던 일이잖아. 그래도 그때 재밌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또 해요. 또 해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뀔 날도 옵니다. 저만 해도 저는 호흡이 완전 비호감이었어요. 처음 호흡을 한 날 지금도 생생히 다 기억해요. 워낙 스트레스를 받아서. 호흡하면은 뭐 초능력 생긴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는데, 기대가 이렇게 큰 만큼이요.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를 2초 했거든요. 하나 둘 막 땀도 나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했어요. 정말 한 30분은 했겠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5분이 지난 거예요. 그때 이제 절망이 왔어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 호흡을 못하는 건 아무 일이 아닌데, 호흡을 하면 얻게 되리라고 써있던 그 엄청난 능력을 저는 하나도 못 갖는 거잖아요. 이번 생에는 끝이다. 이 정도였어요. 비호감이니까.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서 자꾸 하다가 재미가 난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즐긴단 말이요, 진리예요. 피할 수 있는 한은 사람은 안 해요. 아까
똑같은 마음의 울림이 있잖아요. 이게 싫으신 일이에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하려고 해요? 저 속에서는요, 천둥처럼 울려요. 이건 지금 너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면 넌 이제 막 죽는다 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속에서 뭔 소리가 나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벼락치기 하는 이유입니다. 시험은 한 달 뒤인데 우리는 반드시 매달 벼락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벼락치기 할 때는 마음 먹으셨을 거예요. 다음 달 시험은 일찍부터 준비해서 차분히 보자. 그런데 이제 다음 시험 치르고 한 며칠은 일단 쉬어야죠. 시험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책을 딱 펴세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이건 너가 싫어하는 일이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그러면 피해요. 그러면 컴퓨터를 하거나 이제 놀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근데 언제는 이제 이 말이 안 되나요? 시험 전날은 안 돼요. 피할 수 없다 하고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몰입이 돼요. 할만해져요. 그때는 이제 슈퍼의식이 긴장하니까 발동해요. 확 깨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외워지고 막 이제 이런 일이 신통이 또 일어나요. 또 그 맛에 또 벼락치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요. 그때 하면 공부가 잘 되더라. 이제 이런 안 좋은 추억이 자꾸 이제 쌓여가면서 삶을 그런 방향으로. 근데 수행은 그렇게 해서는 안 속잖아요. 하늘이 이렇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슈퍼의식을 늘 끌어내는 게 수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포기하고요. 지금부터 피할 수 없다고 빨리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란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피할 수 없어. 지금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명상 지금 힘들 것 같은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몰라. 괜찮아. 그냥 난 지금 하겠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 해버리시면 재밌어지는데 피하면요. 영원히 그걸 도망가려는 마음이 있어서요. 집중을 못해요. 저도 이제 어디 책에서 봤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뇌의 구조를 아니까. 뇌가 선택을 하기 전에는 몰입을 못 한대요.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하시기 전에는 몰입이 안 된대요. 몰입이 안 되면 당연히 슈퍼식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딱 선택. 이게 피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난 지금 몰라 하겠어. 이 선택은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딱 확정을 지으시면요. 이 뇌가 몰입에 최적화가 돼요. 그때 이제 몰입을 하시면 훨씬 쉽게 이런 선택을 하시면 이 짝을 만날 때도 선택을 해야 몰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요. 더 좋은 짝이 있지 않을까? 라는 동안에는 몰입이 덜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한텐 이게 최선이야 라고 정하시면요. 더 이상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히 내 것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명상도 그래요. 더 좋은 명상법이 있지 않을까? 못 해요. 하나도 못 하세요. 몰입이 안 돼요. 좀 하다가 내가 뭐 잘못된 이게 방법이 좀 안 좋았나 보다. 더 좋은 방법을 또 찾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모든 명상법은 다 일리가 있어요. 거기에 몰입만 하시면 끝나요. 예수님 말 진짜 몰입 한번 해보시면요. 여러분 그대로 견성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다 하는 말이 맞아요. 거기서 말한 믿음은요. 이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한테 다 맡기시는 기분 드세요? 지금 해보세요. 아버지 하면서요. 아버지한테 나를 통째로 맡깁니다. 내 근심 걱정까지도 다 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하고 아버지 한마디에 맡김 이걸 온전하게 저 무의식까지도 딱 맡긴다. 맡김으로 한번 마음의 모두를 딱 맞춰보세요. 그리고 계시면요. 그대로 견성 상태입니다. 슈퍼의식이 전면에 나타나요. 근심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다 맡겨버려서. 맡겨도 일어나고요. 모른다고 해도 일어나고요. 마음이 한 가지에 전적으로 몰입을 하면요. 슈퍼의식은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고가 의식이 시끄럽게 굴던 의식이 입을 딱 다물면 슈퍼의식이 등장해요. 무의식에서 불안감도 더 안 올라오고 의식도 더 할 말이 없는 상태 있죠. 그때 슈퍼의식은 등장해서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신바람 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몰입을 못하고 하는 기도가 문제입니다. 이건 종교를 초월한 얘기예요. 참선도 몰입이 안 돼서 실패하는 거고요. 기도도 그 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입을 못해서 실패하는데 지도하는 분이 몰입하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더 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면 영원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고요. 스트레스를 주고 옆에 사람 했다는데 왜 당신만 안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몰고 가면요. 막 하다가요. 미칠 것 같아서 깨어날 수는 있어요. 벼락치기 하는 기분으로 깨어날 수는 있어요. 하다가 피할 수가 없을 때 사람이 또 한번 즐기게 되거든요. 뭐 그런 코스도 가능은 합니다만요. 예, 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너무 무리한 코스죠. 그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몰라 하고 멍 때리세요. 모르겠다. 멍 때리면요. 의식과 무의식에서 잡음이 없어져요. 이 상태를 방해할 힘이 없어져요. 몰라 하고 멍 때리시면서 초점은 분명히 하시고요. 몰입이 일어나야 되니까. 멍 때릴 때 눈이 풀리면 몰입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무의식에 빠진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멍 때리긴요. 산란한 의식을 가라앉히되 무의식까지 총동원해서 한 가지에 골똘하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딱 집중시키고 나라는 존재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만 느껴보세요. 아니면 뭔 일을 하실 땐 그 일만 느껴보세요. 그 일만 차분히 하시는 동안에 깨어나요. 그래서 일상 모든 일에 사실은 쓸 수가 있어요. 시험 공부할 땐 시험 공부만 골똘히 할 수가 있어요. 잡음이 일어나면 몰라 하고 하시면요. 이 공부하는 상태에서 희열이 와요. 애들이 왜 게임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게임할 때 몰입이 일어나요. 그 쾌감 때문에 그래요.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게임을 할 때는 슈퍼의식이 발동하니 이거 하지 왜 이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좀 게임처럼 만들어 놓지 하면서 계속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몰입하는 법을 애들한테도 가르쳐주지 않으면 공부랑 영 인연을 못 맺고 이 습관에 무의식에 공부가 재밌는 거라는 걸 영원히 입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지도하는 분들도 되게 재밌는 거라는 거를 좀 공부가 알아가는 재미, 성취감 이걸 또 싫은 건데도 몰입해서 가면서 또 얻는 그런 맛, 보람. 내가 또 싫은 일이지만 몰입해서 또 만들어냈다는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입을 가르친다는 느낌으로 뭔가 모든 일을요 남들한테 가르쳐주면요 되게 잘 전달이 될 겁니다. 지금 명상 하나도 제가 몰입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게 몰입이 안 되시면 이 참맛을 제대로 된 맛을 못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몰입이라는 건 우리가 마음을 거기 하나에다가 다 고정해서 사랑할 때 일어나요. 몰입은 사랑이다. 제 책에도 나오고 하는데 강의 많이 하고 다니는데 몰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택을 하나 했죠. 좋아하기로. 실제 좋아하기로 했죠. 좋아하죠. 기쁨이 오죠. 그럼 이게 사랑이죠. 몰입은요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은 정말 사랑할 뭐가 없는데 너 제정신이야? 라고 무의식에서 올라올 때도 조차도요 모르겠다 하고 너밖에 없다 하고 보시면요 슈퍼의식이 올라와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 긍정적인 마음, 행복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몰입이 잘 되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그럴 때 더 능력이 발휘되니까. 혹시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를 수 있는 일 말고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일, 이미 선택한 일이라면요. 몰입을 하시면서 사시는 게 맞죠. 또 피할 수 없나 하지 마시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몰입하면서 사시는 게 맞죠. 이미 그 남편이나 부인을 정했으면 몰입을 하려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유로운데요. 더 나은 몰입 대상을 찾을 수 있지만 이미 찾으셨다면 몰라 괜찮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어디 더 나은 거 없나 하시는 것보다 모르겠다. 괜찮다. 비호감이란 사실을 매일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요 매일 푹 품고 계시면요 한이 쌓이고 내 안 된 일이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아니면 그 상황 때문인 것 같고 이렇게 혼자서 계속 작품을 쓰세요. 본인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풀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으려면 이렇게 잘 몰라 괜찮아 해서 슈퍼의식의 힘을 끌어다가 쓰시는 것밖에는 이게 이제 교회에서도 맞는 말이에요. 에고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느님 힘만이 해결한다. 이걸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요. 의식 무의식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슈퍼의식이 등장해야만 해결이 돼요. 슈퍼의식이 딱 등장하면
의식은 산란하던 의식은 고요해지고 흐리멍텅하던 무의식은요 협조적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도와줍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지금 모두가 만들어져 계십니까?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만 하시면 의식이 고요해지고 무의식은 협조적이 돼요. 뭘로 체험하냐면요. 이걸로 체험하실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몰라 하시고요. 근데 해야 될 일이에요. 몰라 하시고 마음에 희열이 돌 때 한번 해보세요. 싫어하는 일이 돼요. 무의식을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몰라 해가지고 기분이 좋으실 때는요. 그렇게 하기 싫던 일, 안 하던 일이요. 돼요. 일이신가? 이 돼요. 반대로요. 너무 습관화된 일이에요. 너무 좋아하는 일이에요. 습관상 호감이에요. 근데 하면 안 돼요. 그 일은. 그러면 그 일을 하고 싶을 때 몰라 해보세요.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원리를 설명해 보면요. 비호감이라고 지금 무의식에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의식이 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무의식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몰라 해버렸어요. 의식, 무의식 다 무시하고 몰라 했더니 슈퍼의식이 올라왔죠. 그럼 뭔 일이 나냐면 의식이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할 수 있게 되고 무의식은요. 비호감이었다는 말을 안 하고 의식이 하자는 대로 해요. 협조해버려요. 왜냐? 습관을 초월한 우리 슈퍼의식이 등장했기 때문에 무의식도 그 빛을 받아서요. 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런 일 있죠. 막 안 된다고 하다가 높은 사람 데리고 가니까 뭐 필요한데요 하고 이제 말이 딱 바뀌는 거예요. 무의식이 딱 그 격이에요. 무의식이 딱 힘주고 의식보다는 더 위니까 안 된다고 막 하는데 슈퍼의식 데리고 오니까 뭐 필요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무의식이 확 바뀌어요. 이걸 체험해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지금 뭐 담배라든가 담배 끊어야 되는데 담배 아니면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술을 끊었는데 술이 지금 눈앞에 있고요. 침이 이미 고였고 이제 이거 안 하면은 이제 죽어요. 세상에 제일 귀한 일이에요. 이걸 지금 해야 돼요. 그때 5분만 있다 하자 하고 5분만 몰라를 계속 진지하게 5분입니다. 진지하게 몰라 5분간 몰라를 딱 하시고 나면 의식 무의식이 좀 잠잠해지죠. 그럼 호르몬이 또 바뀌어요. 세로토닌이라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아까 막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도파민이 진정이 돼요. 세로토닌이 나오면. 몸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마음으로 설명하면 의식 무의식이요. 의식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무의식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못 맞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슈퍼의식이 딱 등장하니까 무의식이 말을 바꿔요. 꼭 안 해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바꿔요. 의식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무의식이 의식한테 협조적이 돼요. 뭐 꼭 안 해도 돼 하는 그 마음이 돼요. 하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슈퍼의식이 등장해서 희열이 감돌게 되면요. 이걸 꼭 안 해도 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많이 실험해봤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앞에 두고 실험을 계속 해보면요. 한 1분에서 5분 정도만 딱 몰라를 하고 나면요. 흐뭇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해서 설명드렸냐면 지난번에도 요게 지금 뷔페 산의 진미라면 몰라는 맨밥 먹는 건데 슈퍼식의 희열은 맨밥이에요. 맨밥을 많이 지금 여기 지금 엄청 아름다운 음식이 있습니다. 맨밥을 5분간 먹고 보세요. 배가 불러서 이게 먹겠습니까? 먹고 싶긴 한데요. 딱히 이 입맛이 싹 가셔요. 배가 부르니까. 배가 부를 때 이 산의 진미는 오히려 스트레스죠. 별로 나 지금은 배부르니까 다음에 보자라고 미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완벽히 습관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 모면할 힘이 생겨요. 그때도 이거예요. 그때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오늘은 내가 얘를 피했다만 내일은 질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명상을 했다만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이게 습관 무의식에서 나온 말이란 거 아시겠죠? 무의식이 지금 그런 느낌을 준 거예요. 의식한테. 오늘은 너가 이겼다만 내일은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건 그러면 그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몰라 하시고 내일 그 순간에 똑같은 원리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내일 질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나는 순간요. 오늘 그 잠시 이겼던 힘마저 날아가요. 다시 무의식이 강해지면서 슈퍼의식이 약해져요. 어차피 내일 질 텐데 하자 하고 해버릴 수도 있죠. 잠시 이기다가도 질 수도 있다고. 그런 불필요한 생각 때문에. 오늘은 이상한 얘기들 많이 했는데 몰입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이 정도 아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의식, 무의식, 초의식. 내가 뭔 일을 하려면 초의식을 끌어내야 호르몬도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일을 재밌게 할 수가 있다. 명상이건 일이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자녀분들 공부하시잖아요. 몇 등 했어? 몇 점 맞았어? 이 결과를 주면요. 공부가 그거는요. 그 공부 못하게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들어가셔서 그 말하고 나와버리면요. 안 그래도 억지로 하고 있는 공부 하기 싫어져요. 뭐라고 하시? 그러니까 재밌게 하라고. 지금 즐겁냐? 결과는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너가 오늘 1시간 공부하면 1시간 동안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또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다. 요 정도 얘기만 하고 나와주시는 게 좋지. 예.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못 돼요. 오히려 반항심이 생겨요. 이유 없는 반항이죠. 자기가 자기를 막 망치는 식의 반항을 우리 마음 막 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그래야 잠시나마 또 잊어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잠깐 스트레스 있는 그런 방편 쓰지 마시고 근원적인 처방, 슈퍼의식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분이 되고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시면요. 내면에서 계속 슈퍼의식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자기가 관리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그런 경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니까 부수적인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핵심만 잘 챙기셔서 마음을 관리하시는 달인이 되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 예.